안녕하세요. 2살 된 아들이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최근에 정말 웃긴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말이 씨가 된다는 아주 유명한 구죠? 저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 씨가 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테니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만 하면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그런 가정을 저도 이룰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하고 보니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네요. 이혼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아마 남편과 같이 살았으면 지금쯤이면 화병이 나서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갓 출산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갓 태어난 아들을 처음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눈도 쫙 찢어지고 코도 납작한 게 엄마 닮았나 보네. 우식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겼는데. 그러게, 새언니랑 똑같이 생겼다. 우리 오빠는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뚜렷한데 말이야. 뭐 그래도 아들이라 다행이지 뭐. 원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태열도 오르고 못생겨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귀엽고 이쁜데 시모와 시누는 미모가 성에 안 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기 아빠인 남편 역시 다르진 않았네요. 내 아들이지만 참 못생겼네. 원래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못생겼나? 잘생긴 아이들은 잘생겼어. 너 어릴 때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눈에 쌍꺼풀까지 있었다니까. 조리원에서 다들 너 보자고 난리였단다. 우리 아들 안 닮은 거 보니까 눈, 코, 입 다 엄마 닮았나 보네. 그나저나 산후조리원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거니?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 받았으니 그 기간까지는 제가 보고 회사 복직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하려고요. 얘 좀 봐라. 이제 100일 된 아기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니? 너는 요새 뉴스도 안 봐? 그렇다고 회사를 관둘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회사만큼 워킹맘들 생각해주는 회사도 없다고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아기를 좀 봐주시겠어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니? 나는 절대 아기 못 본다. 너 친정엄마 있잖아. 친정엄마한테 맡기면 되지. 왜 나한테 아기를 맡겨? 꿈도 꾸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복직할 때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맡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를 만나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반면 저희 엄마는 아빠와 함께 일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친정엄마한테 아기를 맡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식당 일만으로도 힘드세요. 요새 허리도 안 좋아지셔서 맡기긴 더 힘들고요. 그래서 출산휴가 끝나면 어린이집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고용할 거예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말도 못하는 아기인데 남의 손에 맡기기 불안하지 않겠어? 뉴스 보면 무섭던데. 그럼 당신이 육아휴직 쓰는 건 어때? 그쪽 회사도 육아휴직 있지 않아? 에이, 섭섭한 소리 하네. 중소기업에서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책상 빼야 해. 휴직 끝나고 오면 내 자리 사라진다고. 우리 회사에서 복지는 꿈도 못 꿔. 시어머니는 아기를 못 봐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니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3개월 후 저의 복직 날짜는 다가오고 부랴부랴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요. 당연히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어린이집에 맡기겠다고? 그러다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 영상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고 오면 말 못하는 아기가 받을 고통은 생각 안 하냐?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 말도 맞는데 요새는 오히려 선생이 부모님을 더 두려워한단다. 마치고 알림장도 얼마나 자세하게 써주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안 된다는데 왜 당신이 발끈해? 그럼 아이는 어쩌자고. 장모님이 있잖아. 장모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참나. 왜? 저번에도 안 된다고 말했지? 난 또 같은 말 하기 싫어. 시어머니한테는 틱소리도 못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쉽게 부탁하냐 이 말이야.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아니, 만만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부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장모님이 도와주러 온다길래 여보도 한번 말만 해보라는 거지. 참,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물어볼게. 그래도 되지? 뭐? 물어보기만 해. 아주 그냥.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힘들다고 말하면 다 도와줄 것 같아? 당신 심보가 너무 못됐어. 당신 어머니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 지금 당장.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엄마 나이를 좀 생각해봐. 장모님보다 오래 사셨는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하실 거야. 좋게 생각해 볼 순 없어. 장모님은 부부끼리 식당 운영하니까 자유롭게 쉴 수도 있잖아. 자영업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부모 찬스 좀 쓰라고. 장사가 자유롭게 쉬면서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 생각부터 고쳐먹어. 엄마 빠지면 아빠가 혼자 일 절대 못해. 결국 사람도 구해야 될 텐데. 그럴 거면 도우미 한 분 고용하는 비용이랑 똑같이 든다니까? 친정 쪽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시간을 보냈죠. 며칠 후 주말, 친정엄마가 반찬을 주러 집에 잠깐 오셨는데 싸늘한 집안 분위기에 둘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 사실 이제 지희가 회사에 복직하는데 지원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다 다퉜습니다. 사실 100일 된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다가 뉴스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나이가 많아 매일 침 맞고 약도 타먹는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그러니 장모님께서 지환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막을 깬 남편은 엄마에게 지환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야, 김우식, 이런 건 너랑 나랑 합의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너 혼자 일방적으로 생각한 걸 말해? 엄마,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엄마 허리도 안 좋잖아. 가게 일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며칠 뒤 엄마가 지환이를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 복직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허리도 안 좋은 엄마한테 지환이를 맡기고 말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죄송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환이가 15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가 지환이를 안아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그땐 조금도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어요.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쌤은 하루빨리 입원하라고 하시고 허리에 물이 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지환이를 절대 못 본다며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가 좋았던 회사라 아까웠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 퇴직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집에서 지환이를 보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니? 요새 우식이는 일하느라 힘든 모양이던데 넌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니 좋겠다. 집에 있으니 우리 아들 아침밥 좀 잘 챙겨줘. 아, 그리고 밤에 맥주 먹는다고 하면 안주거리도 몸에 좋은 거로 해주고 과자 부스러기 같은 영양가 없는 음식 말고 네가 직접 주한상을 차려주라는 말이야. 알겠니? 네? 어머니, 저도 쉬고 있는 게 아닌걸요. 지환이가 워낙 활발한 아이라서 저 혼자 독방 육아하는 게 좀 힘드네요. 저녁엔 아이 재우고 체력이 없어서 주한상까진 힘들 것 같아요. 저번에 남편이 과자 좋아하길래 많이 사놨는데 어머니한테 과자 싫다고 하던가요? 예,
독방 육아라니. 혹시라도 경고하는데 우리 아들 피곤하니까 퇴근해서 육아 떠맡길 생각하지 말거라. 넌 오전 오후 애 보는 게 쉬는 거지 꼴랑 하나 있는데 정신없다니. 아주 우습다 우스워. 나 땐 말이다. 애 두세 명 동시에 키워야 엄마 소리 듣는 시절이었다 이 말이야. 어머님도 참. 그 시절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그렇게 애 보는 게 쉬우면 어머님이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일 안 그만둬도 됐을 텐데요. 뭐? 내 나이가 몇인데 손주를 봐달래? 아휴, 그리고 지환이가 종류별나니? 우리 우식이는 아기 때도 엄청 얌전하고 우는 법이 없었는데 지환이는 아기 때부터 목청만 커서는 아무래도 유별난 게 널 쏙 빼닮았나 보다. 그건 그렇고 너 이번에 퇴직금 나왔니? 저 퇴직금이요? 나오긴 나왔어요. 잘 됐다. 너 회사 일한 지 10년 넘었다고 그랬지? 그럼 퇴직금이 적지 않겠네. 너 다니는 회사 퇴직금 많이 주는 회사 아니니? 3천만 원은 넘지? 그 정도는 되죠. 그런데 왜요? 그럼 퇴직금 그대로 나한테 좀 보내줘봐. 시엄마도 엄연히 엄마인데 줄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제 퇴직금을 왜 드려야 하죠? 이건 저희 부모님한테도 못 드리는 돈인데요. 한두 푼도 아닌 돈을 왜 쉽게 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 얘 웃긴다. 잘 만들어 놓고는.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네 신우가 결혼하잖니. 너 설마 우리 아진이 결혼할 때 축의금 안 낼 건 아니지? 암튼 결혼할 때 혼수로 돈 1,000은 우습게 깨질 텐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그럼 일단 신혼집에 가전제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먼저 좀 보내줘라. 싫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간단히 말하세요? 제가 10년 넘게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퇴직금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신우 개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아가씨가 직접 모아서 결혼해야죠. 요즘 누가 부모님 돈을 바래요? 본인이 직접 모은 돈으로 시집가는 게 맞죠. 모르는 소리 한다 얘는. 아니 축의금은 어차피 너가 내야 될 돈인데 그거 대신 하라는 게 그렇게 따박따박 대들 일이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참 무서운 애구나. 더 말하기 싫다. 아진이 결혼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2천만 원만 좀 다오. 퇴직금 다 달라고 하려다가 깎아준 거니까 더 이상 말 대답 좀 하지 말고. 아가씨는 저 결혼할 때 백수라서 축의금 10만 원 낸 게 전부였어요. 이런 아가씨한테 퇴직금을 축의금으로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맡겨둔 돈을 찾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원래 결혼식 축의금은 받은 만큼 보내는 거예요. 신우가 딱 10만 원 했으니 저도 10만 원 내겠습니다. 원래 더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서 더 넣기도 싫네요. 뭐? 야, 너 지금 나 무시해? 내가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며느리가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 봐. 세상에 나같이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어미도 없을 거다. 여지껏 편하게 살아서 모르나 본데 이제라도 가르쳐주리? 애정한 년 같으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에휴, 끊거라. 여러분, 이게 욕까지 들을 일인가요? 퇴직금을 신우 혼수자금을 전부 보태라는 신우의 성화에 내가 잘못 시집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얼마 뒤 아가씨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10만 원 하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50만 원을 냈어요. 솔직히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신우 결혼식 다음 날에 또 불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너 어떻게 우리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딸랑 50만 원을 하니? 적어도 100, 아니지 200은 해야 할 것 아니야? 솔직히 아가씨는 제 결혼식에 1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전 그보다 5배나 많이 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요새 같은 고물가 시대에 50만 원이면 뭐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해. 그리고 너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대니? 가족인데 축의금 200만 원도 못 해줘?
그러는 아가씨는 제 결혼식 때 왜 200만 원 못 해줬는데요?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때 우리 아진이 회사 안 다니는 힘든 시절이었다고. 그러니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누가 들으면 저 아직도 회사 다니는 줄 알겠네요. 아가씨 백수인 건 보이고 저 백수인 건 안 보이세요? 저도 지금 백수예요.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번부터 왜 자꾸 퇴직금 탐내세요? 제가 싫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이니까 어머님이 왈가왈부 하실 권리는 없는데요. 뭐? 그 권리? 가족이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냐? 그럼 어머니 돈도 제 돈인가요? 이제부터 어머니 돈, 남편 돈 제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됐다. 말을 말자. 어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답답해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숨길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은 더더욱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시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넌 아진이가 축의금 10만 원 한 게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보 퇴직금도 많이 받았잖아. 그럼 그 돈으로 좀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2천만 원 달랬으면 다는 못 줘도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당신은 시댁이 만만해? 면전에다 대고 칼같이 거절하는 며느리는 당신밖에 없을 거다. 우리 엄마가 편하게 대해줘서 어려운 줄도 모르고 에휴. 뭐? 성의의 문제라고? 그럼 당신이 지금이라도 신우한테 1,000만 원 해주던가. 가족이잖아. 왜 내 퇴직금으로 성의를 보이려고 해?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해줘야지. 어휴, 진짜 답답하다. 쫌생이 마냥 돈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뭐? 쫌생이? 야,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남편이 뭐 쫌생이? 세상 천지에 너같이 무능력한 남편도 없어. 바랄 걸 바래야지. 사실 남편은 2달 넘도록 생활비 통장에 돈을 채워두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느니 무급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여놓고 있었죠. 다행히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이 꽤 되는 편이라 크게 생계가 위협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속되고 모아둔 돈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남편에게 대놓고 생활비를 넣으라고 하면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퇴직금을 신우 혼수자금에 보태라는 말을 하다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땐 차마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긴 힘들었죠. 며칠 뒤 집에서 지환이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전화를 거절했는데요. 아주 받을 때까지 걸 생각이신지 5분 동안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덕분에 지환이가 낮잠에서 깨버렸죠. 그래서 받았는데 갑자기 백화점에 오라는 거예요. 집에 있니? 나 지금 백화점 레스토랑에 있는데 지환이 데리고 나올래? 따로 할 말도 있고 지환이도 보고 싶어서 잠깐 나올 수 있지? 지환이 지금 낮잠 시간이라 못 나가요. 낮잠 하루 안 잔다고 뭔 일 생기겠니? 잔말 말고 지환이 데리고 나와. 따로 할 말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환이를 유모차에 태워 백화점을 갔죠. 내심 얼마 전 아가씨 결혼식 때 제 퇴직금 달라고 했던 게 미안해서 저한테 밥이라도 사주려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긍정회로를 돌린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희야, 여기야 여기.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예 또는 야라고만 부르셨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제 이름까지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테이블로 가보니 이미 식사를 다 마치고 빈 그릇만 놓여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런데 혼자가 아니시네요. 식사도 다 마치셨고요. 친구들이 이번에 아진이 결혼식 때 많이 축하해줘서 내가 밥 사주려고 불렀지.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저는 왜 부르셨어요? 부르긴 왜 불러. 친구들한테
며느리랑 손주 얼굴 보여주려고 그랬지. 그때 결혼식장에서는 하도 어수선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저는 이 상황이 그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모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이니만큼 최대한 밝게 웃으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희야,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굳이 앉을 필요 없다. 가자. 오늘따라 유달리 반가워하시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시어머니 친구들 밥값을 계산하라고요. 하지만 음식 구경도 못한 제가 왜 밥값을 계산해야 합니까? 게다가 이분들 시어머니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더니 자꾸 제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제 옆구리를 찌르세요? 할 말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지희야, 오늘 내가 깜빡하고 카드를 안 가져왔지 뭐니? 그러니까 얼른 네가 계산 좀 해줘. 우리 옥자 며느리 정말 잘 뒀네. 이럴 때 와서 척척 계산도 해주고 말이야. 그러게, 우리 며느리는 이런 데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오는데 부럽다 얘. 에이, 다들 직업 좋고 인물도 좋은 며느리 뒀잖아. 뭘 이런 걸 부러워하니?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 모임에서 밥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러니 지희야? 시어머니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카드를 건넸고 직원을 몇 번 긁어보더니 다시 카드를 돌려줬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 결제 실패라고 떠서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어머, 벌써 유효기간이 만료됐네. 이걸 어쩌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카드 좀 주세요. 뭐? 내가 카드 있으면 너를 이 자리에 불렀겠니? 너 설마 다른 카드 없어?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그걸로 계산했겠죠. 너는 애가 카드도 없고 요새 같은 세상에 신용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아들이 힘들다고 생활비를 안 줘서 저도 카드가 없네요. 카드가 있으면 뭐해요? 쓸 수가 없는데. 연회비는 꼬박꼬박 나가지 혜택은 못 받지. 그래서 다른 카드는 전부 정지시켰어요. 그때 친구들 중 한 분이 조용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내지 뭐. 옥자 아들이 힘들게 사나 보네. 그런데 옥자 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카드를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 부를 생각하지 말고 너가 카드를 챙겨왔어야지. 내가 설마 일부러 안 냈겠니? 내려고 했는데 왜 카드가 지갑에 없어서는. 아무튼 고맙다. 결국 친구분이 음식값을 계산했고 시모는 민망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름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 속이 시원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까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그깟 돈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못 내? 아까 계산서 못 보셨어요? 무려 7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 정도면 우리 지원이 몇 달치 기저귀 값이에요. 기저귀 한번 사준 적도 없으시잖아요. 어쩜 넌 시댁에 돈 한 푼을 안 쓰려고 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한테 돈도 쓰고 해야지 나중에 너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한참 일장연설하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하겠냐 물으시겠죠. 남편도 무능하고 시댁도 이 모양인데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였거든요. 하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남편을 언제까지 믿겠어요? 혼자라도 살 길 찾아 떠나려고 급한 마음에 재택근무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대학 전공이 컴퓨터 쪽이라 CA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었거든요.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재택으로도 손쉽게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를 골라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다달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니 숨통은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언제부턴가 술은 입에도 못 마시는 남편이 퇴근하면 온몸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회식했나 보다 생각하고 왜 마셨는지는 묻지 않았거든요. 골아떨어진 남편이 빨리 자는 게 제 속이 더 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한 병, 두 병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회사에서 잘린 사람처럼 밤마다 폐인의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선뜻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남편이 말해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어요. 남편은 숙취 때문에 다음날 지각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었죠. 결국 당장 이유 말 안 해주면 집 나가버릴 거라고 말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병근이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오랜만에 본 고등학교 동창 중 하나가 글쎄 전업으로 주식 투자해서 대박났더라고. 공부도 못하고 어리버리했던 그 친구가 대박나는 걸 보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식을 좀 했어. 주식? 그걸 왜 했어? 뭘 얼만큼이나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약간 수익이 나서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주식이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됐어. 그래서 지금 월급이며 모아둔 돈 다 날렸어.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 미쳤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주식으로 우리 지환이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항상 그랬잖아. 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대박이 날 줄로만 알았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휴지 조각 될 줄 알았으면 아진이한테도 이야기 안 했겠지. 아가씨? 아가씨는 왜? 아진이한테도 주식 투자하라고 말해서 같이 투자했어. 아진이도 대출 받으면서 투자한 거라 손실이 엄청 커. 들어보니까 매일 매제가 이혼하자며 싸우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말인데 너가 있는 돈 좀만 줄 수 없을까? 그래도 퇴직금도 있을 거고 돈도 조금씩 벌고 있잖아. 너도 그러고 너네 엄마도 그러고 왜 자꾸 내 퇴직금을 내놓으래? 그 돈으로 지환이 대학교 보낼 거야. 그건 나중 일이잖아. 일단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나 좀 살려주라. 뭘 살려줘? 야, 솔직히 네가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를 줬냐? 아니면 대출 받을 때 말이라도 했냐? 상의도 없이 네 혼자 그랬으면서 뭘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난 못 줘.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고 거실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놓여있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며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희야, 잘 지냈니? 다름이 아니라 너 요새 집에서 돈 벌고 있다며. 네? 남편이 하도 생활비를 안 주니까 제가 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라도 급하게 구했어요. 왜요? 그러니? 아니, 참 명목이 없긴 한데 그래도 시험이 부탁이니 네가 들어줬으면 하는구나. 툭 까놓고 말하마. 우리 딸 빚 좀 갚아주면 안 될까? 아진이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야. 제가 왜 아가씨 빚을 갚아줘요? 저번에 너 아진이 결혼식 때 축의금 50만 원 했잖아. 사실 그 사건으로 나 너한테 정말 화나고 실망했는데 이제 그거 다 잊지 마. 우리 가족이잖니. 가족이니까 너가 좀 도와줘. 하나뿐인 시누이 1년도 안 돼서 이혼시킬 수는 없잖아. 안 그러니? 그리고 가족인데 힘들 때는 서로 도와줘야지. 시모는 이번에도 뻔뻔하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맡긴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우겨대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숨을 고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는 어머니는 가족인 저한테 뭐 하나 해주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손주인 지환이한테 돌반지도 안 해주셔놓고 왜 자꾸 바라기만 하세요? 자꾸 그렇게 남들한테 바라시기만 하면 어머니 나중에 머리 다 벗겨져요. 그러다 대머리 된다고요. 시모는 제 말에 자신이 언제 그랬냐며 화를 버럭 내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행의 서막이었어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회사에서도 매일 주식창 확인한다고 핸드폰만 보고 숙취로 결근과 지각을 반복하던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백수가 되고 돈도 다 잃어버린 남편은
더 열심히 술만 찾았고 신우와도 매일 싸웠어요. 당연히 저랑도 매일 싸웠고요.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느라 부엌에 있는데 거실에서 지환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남편은 아들을 다그치다 못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는지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머리를 보니까 혹이 빨갛게 나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화내? 애 머리는 또 왜 이렇고? 나 술 먹는데 지환이가 자꾸 와서 보채잖아. 살짝 밀쳤더니 쇼파 다리에 머리 좀 박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애가 저렇게 울잖아.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지환이가 크게 다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아이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이는 남편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고 남편은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 엄마 닮아서 그런가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몰라? 너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환이가 뭐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지환이 이러는 거 다 당신 잘못이잖아. 거실에서 혼자 술 먹는 게 자랑이야? 아이가 뭘 안다고 다그치길 다그쳐. 얼마나 아프면 울었겠냐고. 당신 아이 아빠 맞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내일 술 깨면 또 까먹겠지. 또 나만 억울하고. 안 그래? 이혼하자. 생활비도 안 주고 아빠 노릇도 못하는 너랑은 같이 살 의미가 없어. 뭐?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생각해온 진심이야. 네가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지만 그래도 지환이와는 잘 놀아주니까 참고 또 참았어. 그런데 오늘 네 행동 보니 안 되겠다. 옆에 내가 지금 뭐래? 말 다 했냐고, 어? 확 그냥.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해 제게도 손을 올리려 했고 깜짝 놀라 아이를 감싸 안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갈 곳이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이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죠.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시장에 가시고 저와 지환이만 친정에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어제 우식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우식이 지금 회사 잘리고 돈 없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너 요새 프리랜서로 잘 나간다며? 네가 번 돈으로 우리 아들 좀 먹여 살리면 되지.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서 이혼하자고 그래? 돈 못 번다고 이혼하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이혼해야 해. 알아? 아, 진짜. 그쪽 집안은 뻔뻔함도 참 일관성 있네요. 이제 이혼할 건데 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죠? 아줌마, 착각하나 본데 저 남편이 돈 없어서 이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 없어서 이혼한다 그러면 더 일찍 하고도 남았다고요. 뭐? 아줌마? 어디 어른한테 막말이야? 그리고 하필 우리 아들이 일 그만뒀을 때 이혼한다는 게 우연이니? 아들내미가 이 얘기는 안 했나 봐요? 어제 남편 술 먹다가 지환이 밀쳐서 머리 박았어요. 그래도 헛소리만 짓거리는데 제가 참아야 해요? 우리 지환이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도요? 그래도 안 다쳤잖아. 그럼 된 거지. 너도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지환이도 예민하잖아. 맨날 낯가리고 빽빽 울어대기나 하고. 그뿐인 줄 아세요? 돈 좀 못 벌어와도 돼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만 찾아요. 옆에서 보면 그냥 삶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같다고요. 지환이가 그런 아빠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지환이가 보고 배울까 겁나요. 아주 끔찍하다고요. 뭐? 끔찍? 참나. 결국엔 돈 없다고 버리는 거면서 아주 지환이 생각하는 척하고 있네. 야, 말 똑바로 해. 너 우리 아들이 돈 못 번다고 버리는 거잖아. 안 그래? 돈만 밝히는 무식한 년 같으니라고. 돈을 밝힌다고요? 제가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결혼하고서부터 쭉 제 퇴직금 노려놓고 누구더러 무식하대요? 아줌마가 하는 짓이 더 무식해서 하루에도 12번 이혼 생각했어요. 알아요? 그쪽 아들이 생활비 안 줘도 참고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며느리한테 한 푼이라도 빌붙으려는 시댁인데 이혼 안 하고 버텼다고 하면 다들 저더러 호구라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나마 남편이 아들 교육은 똑바로 시킬 줄 알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알면서도 버틴 건데 이제 남편 저도 필요 없어졌네요. 지환이한테 하등 도움 안 되는 인간은 저도 필요 없다고요. 도로 가져가세요. 너 말 다 했어? 그게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하여튼 진짜 너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를 하는구나. 아주 단 한 번도 그냥 고분고분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 못된 년.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는 손을 올리려던 그 순간 시장에 가셨던 부모님이 오셨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제 지희한테 다 들었습니다. 갖다 붙어 말할 것도 없고 둘이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러고 그쪽은 뭘 잘했다고 여길 쫓아와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뭘 그리 힘을 빼고 있어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엄마는 빠르게 경찰을 불렀고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역시 이혼에 합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합의 안 해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야, 이혼 소송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 솔직히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아이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혼해? 이혼하는 게 어디 쉽게 될 것 같아? 증거도 없는데 판사님이 네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돼봐야지. 우리 한번 소송까지 해서 아주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기대해. 남편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소송까지 가도 별 소용 없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에겐 숨겨둔 증거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지환이를 돌볼 때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거실 TV장 위에 폰캠을 설치해뒀었죠. 그땐 남편도 동의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작동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퇴사하면서 필요가 없어졌으니 쉬운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 짐을 빼면서 숨겨둔 카메라를 몰래 가져와 확인해보니 아주 선명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혼술하는 장면부터 제가 지환이를 데리고 병원에 뛰쳐가는 모습까지도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생활비를 못 받은 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기세등등하게 소송을 걸었고 1년 반 만에 남편이 보낸 위자료를 받고 이혼이 성립되었죠. 매달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아이 교섭권 때문에 시댁 사정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전 신우는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매일 싸우다가 이혼당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이전 회사에서 근태불량으로 회사에 잘렸다는 소문이 거래처까지 쫙 나서인지 여전히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솔직히 전 남편 학력이나 경력이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은 아닌데도 그 어디서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전 남편이 뜬금없이 사진 한 장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전 신우 뒤통수 사진 같았는데 머리가 군데군데 비어있고 중앙에는 커다란 땜빵도 있어서 솔직히 보기 흉했습니다. 원래 머리숱이 없기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말도 없이 사진 한 장 보낸 의도가 궁금해서 결국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네요. 갑자기 이걸 왜 보내?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사실 우리 엄마 나랑 아진이 둘 다 이혼당하고 회사도 못 구해서 많이 걱정하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탈모가 아주 심하게 와서 머리가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가발좀하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솔직히 엄마도 여자인데 이런 머리로 다니는 건 너무 수치스럽잖아. 게다가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매일 털모자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저는 그 말에 올라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꼴 좋네. 왜 그냥 그대로 다니지. 아깝게 뭐 또 돈을 들이려고 해. 너네 돈 없잖아. 하다 이제 가발 구걸하는 너네 모습 보니까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너네 엄마가 탈모가 오던
아예 대머리가 되던 내 알 바 아니지. 아주 속이 시원하네. 공짜 좋아하더니 진짜로 머리가 벗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예 대머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절에 들어가시라고 그래. 아, 너네 다 빡빡 밀고 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너네 공짜 좋아하잖아. 안 그래? 이참에 산에 들어가서 정신 수양도 좀 해. 옛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가 봐.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더니 아니다. 말이 씨가 된 건가? 저는 겨우 웃음을 참고 할 말 다 해줬네요. 이혼하고도 지 엄마 가발 하나 맞추게 돈 좀 달라는 전 남편이 세상 천지에 어딨나요? 그래도 벗겨진 모습 눈으로 보니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했네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전 남편도 딱히 뭐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게 웃음은 선사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벗겨진 모습 생각나서 웃음만 나오네요. 요새 저는 일이 많아져서 돈을 꽤 벌고 있어요. 물론 일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자고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바쁘게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환이 역시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이 웃고 제 곁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아빠의 빈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환이가 어두운 그늘 없이 밝고 예의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 이겨내 볼 겁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